자, 이제 드디어 우리 첫 번째 나무 법령의 마지막 10번째 나무까지 행정처분, 행정처벌, 그리고 플러스 알파 포상금. 잘하면 포상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 우리 한국어로 따자는 14번째 테마입니다. 여기 테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는 행위제한에 따른 위반시 제재사항을 이렇게 한 테마에 따른 한 테마의 제재사항 이렇게 해서 하나씩 쭉쭉쭉 본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죠. 제재사항을 이제 종합해서 총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 문제로 이 파트에서 적어도 4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 출제된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이 총 40문제인데 한 30문제 정도는 직간접적으로 이 행정처분 처벌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 박스 보시면은 요 항목 있죠, 항목. 요 항목 암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암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고 또 기출문제도 풀다 또 틀려보고 뭐 이것을 풀다 틀려보고 보다 보면은 이골이 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암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출제자 의도 날개 박스 보시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사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가 어떤 행정처분 또 어떤 행정처벌 또 행정처분은 또 3분이 되고 행정처벌도 또 3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각각 디테일한 것 어느 집안에 속한지 그 집안을 구별하는 줄 아는지 수험생이 그게 출제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특히 잘 물어보는 게 행정처분에서는 절대적 등록 취소냐 임의적 등록 취소냐 이 2개의 항목을 잘 구별하는지 물어봤고요. 행정처벌에서는 3학년 2반이냐 1학년 1반이냐 특히 이제 이 1학년 1반을 아주 자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테마들은 우리가 꼭 법조문 보고 요약을 봤는데요. 이 테마는 한번 대체 어떤 행정처벌이 있는지 한번 요약부터 보고 조문으로 한번 가도록 하죠. 자, 맨 앞에 페이지 14번째 테마. 자, 요약의 첫 번째 행정처분에는 이제 취소하고 정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빨간 펜 밑줄 짜가시고요. 딱 보니까 기관이 나와 있고 언놈이 때리냐 이거예요. 또 언놈이 얻어맞고 그 대상이 나와 있고 이제 내용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 다음에 성격, 청문. 국회의원만 청문 당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청문의 유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보니까 행정처분이니까 행정관청에서 때리겠죠. 보니까 등록관청, 우리 시군구청장이 있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등록관청이 때리는 행정처분 보니까 등록 취소, 업무정지. 누구한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때리죠. 자, 근데 이것도 좀 등록 취소도 나눠지죠.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절대적은 그런 사유에 해당되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관청은. 그런데 임의적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좀 어려운 게 말이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동시에 업무정지 처분사유죠. 업무정지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죠. 등록관청이. 근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예요? 업무정지 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좀 연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업무정지는 임의적 사항이죠.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2개를 뒤바꾸면은 항목을 뒤바꾸거나 이 표현을 뒤바꾸면은 틀리게 되겠죠. 서술적으로는 뭐 절대적은 하여야, 임의적은 할 수. 이걸 뒤바꾸면 틀린 보게 되겠습니다. 자, 청문 보니까 청문 뭔가 사연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등록 취소의 경우에 우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돌아가시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해산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야. 없는데 어떻게 불러서 얘기를 들어봅니까? 이렇게 무덤에 가서 이렇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2가지 빼놓고는 청문을 실시하죠. 만약에 등록 취소할 경우에는 업무정지는 뭐 없죠. 청문이. 자, 그렇게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를 때리는 분이 바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가 있죠. 자격 취소는 그런 사유에 걸리면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절대적. 자격 정지는 이 월급쟁이 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좀 사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임의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임의적. 이렇게 절대적이냐 임의적이냐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자격 취소는 역시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자격증 얼마나 어렵게 땄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문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자격 정지는 없어요. 이렇게 이걸 잘 구별하는 거. 어떤 절대적 성격의 행정처분은 청문이 있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해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임의적 그건 청문이 그죠?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의가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자,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일 때는 지정 취소 이건 할 수거든요. 임의적. 근데 이거 만약에 지정 취소하려면은 말이죠. 하기 전에 이게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건 또 있죠. 자, 이렇게 모두 이제 디테일하게 구별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고 그걸 당연히 우리는 법 조문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게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요거는 거의 전 테마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우리 5번째 테마 맨 앞에서 좀 배웠죠? 우리 첫 번째 나무까지 5번째 테마 공인중개사하고 연계가 되겠고요. 우리 지정 취소는 우리 뒤에 중개 실무 파트의 16번째 테마 거래 정보망하고 연결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비해서 이제 행정처벌은 뭐가 있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중괄호 2번 해가지고 대괄호 행정처벌 표가 나와 있죠. 자, 법원이 때리는 경우가 있고 행정관청이 때리는 경우가 있다. 법원이 때리면 이제 전과자 되는 거죠. 그래서 징역 또는 행정형벌로서 우리 조문사에는 벌칙이라는 조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청 이 친구들은 행정질서벌 과태료죠. 과태료. 전과자 되는 건 아니죠. 징역은 다시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3학년 위반, 1학년 위반.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쪼개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조문에서 다 확인하고 이해하고 또 암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거의 모든 테마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총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법 조문을 보죠. 법 조문 이제 3단 비교표. 첫 번째가 이제 행정처분의 등록 취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그 다음 페이지에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나와요. 크게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쭉쭉쭉 넘어가시면은 네 번째 행정형별로서 벌칙, 징역 벌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나와 있죠? 그렇구나. 그거 이제 하나씩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조문을 반드시 딱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먼저 등록 취소에 제 38조입니다. 자, 등록의 취소. 자, 등록 취소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1항에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호. 맞네요. 1호부터 8호까지. 거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예외가 없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이게 하여야 하니까 뭐예요? 절대적 등록 취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래서 기속 처분이다. 그렇게 해당이 되면 속박당해가지고 등록관청이 마음이 열어가지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속박당한다. 그래서 기속 처분. 그렇죠? 재량적으로 지가 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 처분이라는 거. 자, 1호부터 이제 8호. 요걸 하나하나 꼼꼼히 딱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1호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죠. 그렇죠? 자, 이들이 돌아가시거나 사망하거나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자, 이게 해산하는 경우. 법인은 이제 우리는 꼴까닥 하면 죽죠. 법인은 해산하면 죽는 거죠. 자, 이러면 당연히 취소하여야겠죠. 당연히 취소해야 되죠. 취소 안 하면은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밤에 새벽 2시 되면 하면서 와서 중개하러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 편히 잠들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누가? 등록관청이. 자, 1항에 등록관청에다 검정펜 비줄자. 주어도 중요하다고요? 이걸 만약에 뭐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하면 틀려요. 시군구청장 하면 맞죠?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장이니까.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도 역시 검정펜.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 그러니까 소속공인사. 중개버전. 이거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주어, 뭐, 목적어, 보어, 수식어. 영어 시간 아니죠? 자, 그런 것도 우리가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작아는 없어야 되겠죠, 반드시.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우리 7번째 테마 개설 등록하고 연계가 되겠네요. 그때 다 배웠다고요. 다 연계됩니다. 7번째 테마 개설 등록하고 연계되고요. 그 다음 3호 제10조. 제10조 우리 8번째 테마 결격사유하고 연계되죠. 지금 종합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제10조, 제1항, 2호 내지 6호, 뭐 11호, 12호 규정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래서 결격사유 요거만 하면 보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10조 어디 있었지? 등록 결격사유 있었지? 거기 앞에 찾아가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 맞춰봐야 된다고요. 저는 이제 시간상 다 맞춰볼 수는 없고 그렇게 어디하고 어느 테마하고 연계되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그 연계 테마 앞에 연계 테마 찾아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합격할 수 있어요. 자, 보니까 1항에 1호는 빠져있네요. 1호는 빠져있네요. 왜 1호가 빠져있죠? 미성년자는 할 수 없잖아요. 시험은 볼 수 있지만 개설 등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등록증이 없어요? 있어요? 없죠. 없는데 뭘 취소를 합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그거 빼고 2호 내지는 붙어죠? 6호, 그 다음에 11호, 12호 이런 것들 7호하고 10호는 없네요. 역시 뭐가 없으니까 등록증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3호는 절대적 등록 취소, 요 3호는 8번째 테마 결격사유하고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만 단서가 또 있네요. 뭐 2월 이내에 이제 해소하면은 법인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또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호 제 12조 제1항 12조가 이중 등록이 금지 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4호, 5호, 6호 요거는 7번째 테마 개설 등록하고 연계돼요. 그래서 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6호의 제19조 이게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죠. 자, 요거 이번에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 사용. 자, 요 검정펜이 빠져 있네요. 밑줄 긋읍시다.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 사용에다 검정펜 밑줄자. 그 다음에 뭐 등록증 양도되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누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받은 소속 공인중개사 하여금 이렇게 시키는 거죠. 업무하도록.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취소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살인죄? 우리는 그죠? 괘씸죄. 업무 정지 시켰어. 근데 나 할 거야. 괘씸죄는 절대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8호에 최근 1년 이내 입법에 의하여 딴 법 아니죠? 이법 공인중개사법의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렇죠? 최근 몇 년 이내? 그렇죠? 1년 이내입니다.
2년, 3년 아닙니다. 숫자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 바꿔줘.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말이죠. 요게 헷갈려요. 뭐하고? 뭔가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업무정지, 법 제39조 업무정지의 12호를 한번 보시겠어요? 1항 12호. 최근 1년이네요. 비슷하잖아요.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가 하나 더 들어와 있고 다시 무슨 처분? 과태료 처분. 거기 과태료다 검정펜. 여기는 뭐예요? 업무정지. 요거 뒤바꾸면 헷갈립니다. 그게 이제 객관식 힘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미미한 것을 우리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등록관청은 교육공인중개사 역시 검정펜 밑으로 오시고요. 다음 갖고 하면 중개사업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의 하에가 아니라 그래서 자, 빨간펜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이에 해당이 되면 뭐예요? 반드시 임의적 등록 취소할 필요도 없겠지만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임의적 등록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도 할 수 있다고요? 업무정지 처분도 할 수 있다고요.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고요. 자, 요거는 업무정지 39조 1항 11호를 보세요. 11호에 뭐라고 하죠? 제38조 제2항 임의적 등록 취소죠? 그 각호의 어느 하나 가로에 써놨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 여기에 해당하면 뭐예요? 업무정지 처분 사유잖아요. 잘 헷갈리죠. 질문에 많이 올라요, 처음에. 선생님, 이건 임의적 등록 취소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못 본 거예요. 어느 하나 해가지고, 이게, 괄호, 요거, 안 보거든요. 귀찮다고. 안 찾아봐. 제38조 제2항이 뭐지? 안 봐, 그냥 학생들이. 제가 써놨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그거. 질문 이렇게 또 올라오시면은 제가 선 끌어 잡아 당겨서, 그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법 제39조 11호. 임의적 등록 취소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러면은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연기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38조 2항 보겠습니다. 자, 1호 등록기준 미달, 2호 이중사무소, 3호의 임시중개시설물. 요거는 7번째 테마 개설 등록에서 다뤘고요. 그거하고 연계되고요. 그 다음 4호 4호의 14조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겸업 제한이죠. 우리 법인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이 겸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12번째 테마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에서 이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연계가 됐죠. 12번째 테마하고 연계되고요. 그 다음 5호 21조 요거는 6월 초과 휴업 이거는 11번째 테마 사무소 설치 등에서 휴폐업 있죠. 그죠? 그래서 휴폐업 신고입니다. 21조가 그거 연계되고요. 6월 초과 휴업한 경우 그 다음 6호는 제23조 전속중개계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요. 이제 바로 다음 테마입니다. 바로 이거 이어서 바로 그래서 15번째 테마 중개계하고 연계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전속중개계약 하면은 이제 정보 공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또 그다음에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하는 거, 정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다음에 7호 제26조 우리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이 있거든요. 요거는 18번째 테마 거래계약하고 거래신고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계약서 하는 거. 그 다음에 8호는 30조 이거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거든요. 우리 앞에 9번째 테마 업무보정 손해배상에서 다뤘습니다. 한번 연기해서 봐야 된다는 거 일일이 조문 찾아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손해배상 뭐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그 다음 9호가 33조 방금 앞에서 봤죠. 금지행위 할 때 그거 금지행위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이다. 그래서 13번째 테마인 금지행위와 연계되겠고요. 그 다음 10호 1년 이내죠. 3년 아니고 뭐 3회 이상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 11호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단체에서 그 구성원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독점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26조. 26조가 찾아보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예요. 같은 법 제27조 또는 27조가 시정조치, 28조가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 하면은 요거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3년 이내 아니죠? 2년 이내 2회 이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딱 그 법제처에서 이제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요 법명을 치시면은 보면 이게 이제 불공정행위로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기존에 하던 분들이 나쁜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왕따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만 해먹으려고. 불공정이죠. 그쵸? 그래서 그 왕따를 막기 위한 법이 바로 요거거든요. 요 독점 규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 대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사망 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은 1항 2호 내지 8호 2항 각호의 사유로 개설 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항에 1호는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 바에 가셨으니까. 소승에 계신 분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청문을 실시할 수 없죠. 그거 빼놓고 이제.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되면 틀리죠. 그죠? 그 다음, 사항에 취소된 자는 반납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무엇이 정하는 바?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그래서 1항에 24조 시행규칙, 24조 1항에 취소 처분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숫자는 기본이고요. 그 앞에 거 있죠. 시발점,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날이죠.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 날도 아니고요.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날. 7일입니다. 10일, 지체 없이 이런 거 나오면 틀립니다. 그 다음 2항의 뭐 법의의 경우는 그죠? 배우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39조 업무정지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짝. 자, 1항에 등록관청 검정펜 밑줄짝, 개업공인 검정펜 밑줄짝.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누가 누구한테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때는 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 뭐 이런 애들은 이거 때려 맞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임의적 등록 취소처럼 임의적인 사항이다. 재량행위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경우 법인인 공인중개사에 대해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 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요. 그죠? 별로 각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제일 중요한 말입니까? 예, 있다가 제일 중요한 말이죠. 없다 하면 틀리겠네요. 요게 참 잘 나와요. 객관식 보기에. 왜냐하면 앞에는 읽어보는데 뒤에는 잘 안 읽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험생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컴마, 마침표까지 보았는지를 출제자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 보니까 1호부터 많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떨어진다고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은 10조, 이게 등록 결격사유죠? 그 결격사유에 해당된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으로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둔 경우, 그쵸? 업무정지. 다만 2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8번째 테마, 결격사유하고 연계가 되겠고요. 2호는 이제 인장등록이죠. 제16조. 반드시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10번째 테마 앞에 인장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을 사용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우리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됐죠? 자격정지였죠. 자격정지. 누가? 시도지사가. 그죠? 업무정지는 누가? 등록관청이.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그래서 요거는 그 법 36조 1항 2호에 나왔었죠. 자격정지. 그리고 자격정지도 역시 임의적인 사유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3호부터 9호까지는
다 서식 관련 행위 제한 위반 시에 그런 경우에 관련된 업무정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호는 23조가 전속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이렇게 전속계약 아니하고 또 뭐 보존 아니한다. 그래서 15번째 테마 중개계약과 연계가 되겠고요. 4호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24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16번째 테마 거래정보망하고 연계가 되겠고요. 다 읽어보셔야 된다고요. 꼼꼼하게. 6번째는 제가 이제 어디를 그러면 쌤 찾아봐야 돼요? 거기 보면 그 조문이 있다고요. 6호는 6호하고 7호는 17번째 테마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그게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관련 테마에 나와 있어요. 그 조문이. 그래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교부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은 업무정지 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8호하고 9호는 바로 거래계약서죠. 작성 교부 보존 안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18번째 테마 뒤에 거래계약과 연계됩니다. 다 찾아보시고 있으시죠? 이거 바로 끝나고 찾아보신다고요? 네,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 10호는 뭐 30조 감독상의 명령 등이에요. 그래서 거부방해 이행, 뭐 거짓 이게 돼 있고 11호 앞에서 했었죠. 임의로 등록 취소 해당되면은 또 역시 업무정지 그 등록 취소하지 않을 수 있고 업무정지 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호도 봤고요. 과태료란 말이 중요하겠고 13호 역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명령 처분했겠다. 자,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2항도 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정지 기준은 뭐예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3항의 업무정지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없다 있다? 없다. 그 다음에 39조의 자료의 제공 요청에다가 검정펜. 자, 검정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검정펜 하시고요. 등록관청만이 아니죠. 자, 이러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관련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어디예요? 법원이에요? 지방법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 자,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는 등록관청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요기에 관련된 처분, 그죠? 해당 처분인데요. 이거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렇게 주어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이에 39조 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정지 기준은 그게 바로 밑에 있는 표. 되게 많네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 있죠? 업무정지 기준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쫙. 시험에 나왔냐고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오타가 났어요. 시행령이 아니고 규칙입니다.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이니까 시행규칙이겠죠. 령이면 대통령령이잖아요. 근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규칙 제25조 관련해서 이렇게. 쌤 이거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군가는 이걸 한다고. 그분이 바로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보니까 뭐 6월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하네요. 그죠? 뭐 6월, 4월, 다음 페이지 4월도 있고 뭐 3월도 있고 1월도 있고 그죠? 머리 아프네요. 다 보셔야 됩니다. 다시 앞쪽으로 오셨어요. 업무정지의 시행 규칙 25조 보면은 업무정지 1항에 25조 1항에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금 본 거. 별이 번쩍번쩍하죠. 왜 이렇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2항에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3분의 2가 아니죠.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무겁게 때리거나 또는 경감, 좀 줄여주거나 감경할 수 있다. 하야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6월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규제의 검토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2분의 1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업무정지 기준표 보면은 예컨대 4, 5에 보면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기준이 뭐예요? 6월이잖아요. 그러면 가중하면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6 곱하기 2분의 1은 잘 안 되죠. 그렇죠? 3개월, 3. 그러면은 9개월? 아니라고요. 6월 초과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6월이죠. 그렇죠? 그러면 경감, 감경 줄여줬어요? 그러면은 6월 하면은 3월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험쯤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4월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OX? 5죠. 선생님 6월 아니야? 아니라고요. 가중 경감한 경우, 감경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다. 가중한 경우 6월 초과할 수 없고 X는 6월이고 또 경감이 2분의 1 범위 아니라는 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틀려보면서 우리가 보고 틀리고 또 보고 틀리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매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그쵸 한번 또 보고 2차 시험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2차 시험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막 이렇게 책상에다 적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책상에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개업하셔가지고 사무소 내에 개설 등록증 딱 걸어놓고 자격증도 걸어놔야 되죠. 얼마나 마음이 찜찜해요. 저 컨닝했었다는 자격증입니다. 아무도 모르잖아. 그게 아니죠. 신과 나는 알고 있잖아요. 볼 때마다 찜찜해서 장사도 잘 안 돼. 떨어지는 게 나아요. 그죠? 딱 적당하게. 그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6월이 3월 기준 외우는 것보다는 6월이 적잖아요. 6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요. 그죠? 1월, 1월 2개. 4월이 하나 있죠. 그죠? 요거 나오면 좋겠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써봐야 되겠죠.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세 번째, 괄호 세 번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요게 이제 시문으로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제40조, 자, 파란펜 밑줄 하겠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다 파란펜 밑줄 쫙 하시고요. 요 내용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항에 보니까 21조, 그러니까 휴폐업 신고죠. 요 폐업 신고한 후, 폐업 신고 전에 쥐 승계한다, 하지 않는다? 승계한다. 2항에 또 뭐 이렇게 관련돼서 처분일로부터 1년간 뭐 이렇게 개설 등록에서 또 승계한다, 승계된다, 되지 않는다 하면 틀리겠죠? 3항에 폐업 신고 전에 38조 1항 동조 제2항 그러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하고 임의적 등록 취소죠. 그리고 39조 그죠? 이게 업무정지죠. 요거 위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폐업 신고 전에 그런 경우에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끝말주의하자는 거죠. 원칙. 그러나 항상 또 예외가 있죠. 보니까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건 뭐예요? 행정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거 있다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1호, 2호, 뭐 폐업기간 3년 초과, 폐업기간 뭐 1년 초과. 할 만큼 했으니까,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뭐 사항에 고려하여야 한다. 할 수가 아니죠.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5항에 법인의 대표자, 뭐 하면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그 다음, 이제 행정처분에 의해서 행정처벌, 형벌입니다. 형벌하고 이제 질서벌 있죠. 행정처벌에 형벌이 벌칙. 그죠? 벌칙. 그래서 거기 벌칙에다가 형광펜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51조 그 행정질서 과태료 형광펜. 자, 벌칙은 다시, 자, 빨간펜 밑줄 하겠습니다. 48조에, 자, 3년 2천. 그 다음 49조 1년 1천. 빨간펜 하시고요. 그 다음 과태료에서는 다음 페이지 행정질서별 과태료 51조 500. 그리고 사망에 100. 거기다 빨간펜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3학년 2반 보니까 말이죠.
1호에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환자죠. 그렇죠? 자,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 아니. 검정펜. 그래서 제 9조. 이거는 이제 우리 7번째 테마 개설 등록하고 연계된 거죠. 그 다음에 2호 거짓 부정 개설 등록에다 역시 검정펜. 역시 7번째 테마하고 연계된다는 거예요. 거기 다 찾아봐야 된다. 그 다음 3호에 금지행위 중에서 5 내지 7이니까 5, 6, 7이죠. 이게 뭐죠? 증직상투. 거수문매 증직상투. 셔팅했던 기억 나시죠? 그 중에 이제 얘는 아니고 거수문매는 아니고 증직상투. 쌍꺼풀 터진 거. 요거 위반하면은 뭐예요? 그쵸. 3학년 2반. 굉장히 큰 반으로 가죠. 그래서 거기 위반한 자는 검정펜으로 좀 써놓읍시다. 금지행위 하고 증직상투. 이렇게 좀 써줍시다. 금지행위 증직상투. 자, 이렇게 써놓자고요. 이렇게. 그 다음 요건 이제 13번째 테마 우리 금지행위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증직상투예요. 그럼 증직상투 말고 거수문매는 어디가 있냐고요? 거수문매는 손 들고 있죠. 저기 안 보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지금 49조 1항에 그 10호에 돼 있죠. 10호 제33조 제1호 내지 4호 이게 뭐예요? 거수문매죠. 그런데 거기다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금지행위하고 쓰시고 거수문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미 금지행위 테마 다룰 때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뭐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러니까 일일이 그 관련 테마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여기 또 맞춰보면서 조문 뭐 제9조라고 되어 있고 뭐 제33조라고 되어 있으면 그 연계 제가 말씀드린 연계 테마 가서 일일이 다 한번 다시 한번 대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합격하십니다. 오케이. 자, 49조는 이제 1학년 일반 역시 다 찾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다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1항의 49조 1항에 이뤄보면은 자, 검정펜 밑줄 자기 성명 사용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2호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유사 명칭 사용 검정펜 3호에 이중 등록 둘 이상 소속 4호에 두 개 이상 사무소 5호에 임시중개시설물 6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유사명칭 사용 6의 2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표시 광고 7호는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 사용 중개 업무 등록증 양도되어 8호는 씁시다 그러게 가로 해놓고 다르게 정보공개 차별 정보공개 다르게 정보공개 아니면 차별 정보공개 이 두 가지 경우죠.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9호는 비밀 누설. 자, 10호는 요거 쓰였죠? 금지행위 거수문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앞에 금지행위다 할 때 그 앞에 기본윤리 있었죠. 그때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벌한 다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검정펜을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이걸 일일이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 말씀드릴게요. 49조 48조는 말씀드렸죠. 48조 1호는 1호하고 2호는 7번째 테마 개설 등록 연계되겠고요. 3호는 13번째 테마 금지행위 연계되고 49조 1항에 1호하고 2호는 5번째 테마 공인중개사 3호는 7번째 테마 개설 등록 4호부터 6의 2호까지는 11번째 테마 사무소 설치 등
다음 7호는 7번째 테마 개설 등록, 8호는 아직 안 배웠지만 16번째 테마 거래 정보만, 다음 9호하고 10호는 방금 앞에 배웠던 13번째 테마 금지 행위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조, 이 양벌 규정 참 잘 나오죠? 자, 양벌에다 파란펜.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 검정펜, 중개업무 검정펜. 48조 3학년 2반이었고 49조가 1학년 1반이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죠?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러니까 행정현범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질서벌 이런 과태료는 아니죠. 한때에는 그 행위자 소속 공인중개사 그 임원까지 걔를 벌하는 외에 말이죠. 양쪽 다 벌하겠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 검정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액이죠. 자, 벌금에다 검정펜을 과한다. 자, 중요한 말하면 해당 조에 규정된 에다가 이 검정펜 물결 문의합시다. 이게 어렵다고요. 걔하고 동일한 벌금형이 아니라 그냥 해당 조에 규정된, 요 말이 중요해. 해당 조에 규정된, 가로를 내놓고 동일한 X. 자, 그런데 원칙이고요. 항상 예외가 있는 거죠. 다만 뭐예요? 뭐 감독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즉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 말이죠. 제10조의 2 법제처 가셔가지고 법제처 클릭하시면 딱 화면이 뜨잖아요. 메인 화면.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들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국가법령, 생활법령 아니에요. 국가법령 클릭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쳐보시면 쭉 뜰 거예요. 그 중에 법률, 그죠? 시행규칙에 있는 법률, 그죠? 그 법률을 치시면 제10조 2에 벌금형의 분리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여기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지금 벌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금형의 분리선고, 거기에 읽어보시면은 형법 제38조, 이게 이제 경합권과 처벌내거든요. 형법에 찾아보면은. 자, 모르겠지만 여하튼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분리선고에다 검정펜 여기다 써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행정형벌을 받고요. 이제 행정질서벌, 과태료, 2항이 500이죠? 500만원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00만원. 요거 1호는, 자, 검정펜, 운영규정, 어찌 아니하거나 위반 보동상 거래정보만. 그렇죠? 그리고 요건 16번째 테마, 거래정보망하고 연계되어 있고요. 그 다음, 1의 2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아니, 검정펜. 17번째 테마,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설명하고 연계되어 있고요. 5의 2호, 요거는 연수교육, 그죠?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검정펜. 6번째 테마 교육하고 연계되겠고요. 그 다음에 6호는 거부방해 깊이 이행하지 아니 거짓 거래정보사업자. 16번째 테마 거래정보망 또는 21번째 테마 감독하고 연계되겠고요. 그 다음 7호는 공제사업 아니, 8호는 공제업무 아니, 8의 2는 임원 징계해임 요구 아니, 시정명령 아니, 9호는 거부방해 깊이 이행하지 아니 거짓 검정펜. 자, 7호부터 9호까지는 바로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연계돼요. 22번째 테마하고 연계되겠고요. 그 다음 3항의 100만원은 1호의 개시 아니, 그 다음에 2호에는 명칭,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니 표기 아니 거짓, 2의 2의 위반 표시 광고, 3호의 이전 신고 아니, 4호의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아니. 자, 이렇게 검정펜 밑으로 하시고, 자, 요거들 앞에 1호부터 해서 100만원 1호부터 해서 지금 방금 봤던 4호까지가 11번째 테마 사무소 설치 등하고 연계가 됩니다. 사무소 설치 등하고 연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 5. 손해배상 책임 설명안이 증서 교부안이에다 검정펜. 그래서 이거는 9번째 테마 업무보증하고 손해배상하고 연계되겠고요. 6호 자 자격증 반납안이, 이거는 5번째 테마 공인중개사. 7호에 등록증 반납 검정펜. 이거는 뭐예요? 지금 테마 지금.
그죠? 지금 테마 14번째 우리 앞에 행정처분이 있었잖아요. 등록 취소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아니죠? 다음 각 호의자가 각각 부가징수한다. 자, 부가징수에다 파란펜. 그래서 1호, 2호, 4호. 자, 그래서 각각의 그 항의 호들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검정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호에다 찾으셔가야 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호고, 시도지사가 부가권자면 세모, 등록관청은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좋겠네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앞에 법 51조 가셔가지고 500만 원의 그 1호 있죠. 법 51조 2항 1호. 그 1호에다 1에다가 동그라미, 5에 2에 세모, 6에 동그라미, 7에 동그라미, 8에 동그라미, 8에 2 동그라미, 9에 동그라미. 오케이? 선생님 1에 2는요? 실수하신 것 같아요. 입법자가. 말이 없어. 말이 없어요. 그 다음 쭉 가셔서 6호의 세모 이렇게. 그죠? 6호의 세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네모는 왜 안 해요? 남에다 네모 하시면 되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요게 이제 과태료가 여기서 끝났는데요.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험 범위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독립돼가지고 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제재사항에 과태료 그것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8번째 테마 거기에서 제가 첨부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과태료가 뭐 3,500, 뭐 취득세 3배, 취득가액 개시 100분의 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들도 또 다 암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행정처벌을 받고 이제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도 한 문제 정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인중개사법은 뭐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중요하고 안 중요가 아니라 그냥 싸그리 다 해야 된다. 싸그리 다 중요하다. 자, 그래서 포상금 제46조 포상금에다 형광펜 1항의 검정판에 쓰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이런 거 구별해야 되겠고요. 자, 그 지급할 수죠.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할수 검정펜. 자, 1호에 등록안이, 2호에 거짓 부정 등록, 3호에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그 외에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 보시는데 법의 2항 보겠습니다. 46조 2항에 역시 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이고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 보조라는 말 자체가 일부잖아요. 일부. 그 다음에 칙에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칙에 28조의 3항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 검정펜, 균등 배분하다 검정펜. 그에 반해서 칙의 4항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 검정펜, 최초 신고자, 최초자. 그래서 균등 배분이냐, 최초자냐,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의 재검토는 아마 참고적으로가 아니라 다 싸그리라고 했죠. 다. 그래서 규제 재검토 검정펜 밑으로 오시고요. 1항은 국장인데 3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은 2년마다 3년인지 2년인지 요거 좀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지 얼마 낼 수 있죠? 뭐 기준이 다른 것은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이죠? 다른 분은 아니고, 그래서 하여야 할 수가 아니라는 거, 이런 사항들 주의하시고요. 요약에서 우리가 볼 게, 요약의 과태료 다음에, 그러니까 3단 비교표 바로 앞에 있는 그 요약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2개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행정처분하고 행정형벌이 병과 한꺼번에 이게 병과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병과에다가 빨간 펜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금하고 과태료는 병과 안 됩니다. 요구에 이제 행정처분하고 행정률이 병과돼요. 구분의 허위, 지금 거짓이라고 그러죠? 거짓도 하나 써놓읍시다. 허위하고 괄호 거짓.
거짓 부정 개설은 절제적 등록 취소 사유일 뿐만 아니라 3학년 위반에도 연기가 된다는 거, 병과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다 암기를 해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특히 헷갈리는 게 이자들과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지만은 이중사무소는 뭐예요? 둘 이상 사무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거.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요 구별 잘 하시고, 그러나 1학년 일반은 같다는 거. 그 다음에 6번째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 다르게 정보공개 하나 더 써놓읍시다. 차별 정보공개. 여기 지금 했었죠. 여기 다르게 차별. 거기다 차별 하나 넣어주세요. 차별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당구 표시 보면 금지행위 위반 시도 병과되므로, 우리 금지행위도 병과했었죠. 임의적 등록 취소. 3학년 2반이냐 1학년 1반이냐 요거 그래서 잘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보존 의무 있죠? 자, 서류에다 빨간펜. 이제 지금 보관이라고 그러죠. 보관. 그래서 보관 의무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 3년부터 해서 5년까지 다양하겠다. 그래서 맨 끝에 칸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이고 서자를 하나 써줍시다. 서. 확인 설명 서. 서식이니까 서. 작성 의무도 이렇게 다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없고요. 법정 서식이 거래계약서 빼놓고는 다 있어요. 거래계약서에 쓰여 있죠.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도 동그라미 해놓읍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밑에 포상금은 이미 앞에 다 정리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행위제에 따른 제재상, 이 제재상 행정처분하고 행정처벌에서 모든 다른 테마, 앞에 있는 모든 테마, 뒤에 있는 모든 테마하고 반드시 연계해서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일일이 확인하면서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지만이 다른 테마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테마인 행정처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나무인 법령을 모두 정리했습니다.